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3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935일 차입니다. 더 시스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2016 그 트렌드 코리아 그거 이제 읽으려고 준비 중이고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남았네요. 네, 또 어쨌든 또그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끝에 좀 덜 나갔는데 제가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음, 그쵸. 어제, 음, 맞네요. 한 장을 덜 봤어요. 네, 일단 278페이지에 우울증을 견디게 해준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우울증은 이제 50 무기력한 상태, 감정을 완전히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질 못해서 쭉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0, 100 두려움과 50 사이에 있는 게 조울증, 우울증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과거에 왜 그랬느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다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어릴 때 있었던 사건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 알잖아요. 근데도 치명당한 상태에서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도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자꾸 찾아야 돼요. 걸리는 거, 불편한 거 있으면 끊임없이 찾고 놓는 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지. 그게 그냥 현지에서 이해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는 방법을 우리는 우울증을 알려주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어떻게 이제 극복을 했는지에 이제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볼게요. 마지막으로 성대에 보톡스 주사를 맞은 지 몇 달이 지났다. 목소리가 힘도 없고 변덕스러워서 간단한 문장 하나 말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나는 타고난 낙관주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치료약도 없는 경련성, 발성 장애 때문에 평생 말도 못하고 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런 내 상황을 알고 내가 네, 아니요 정도로 짧게 대답해도 대화를 이어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하고만 전화 통화를 했다. 레스토랑에서 주문도 못하고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대화도 못하고 강연을 다닐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인생이, 인생의 재미가 없어졌다. 나는 종종 우울감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법하다. 외로움이 심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외로움이 심신을 갉아먹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잖아요. 혼자 있다. 외롭다. 근데 외롭다만 있는 게 아니라 외롭고 혼자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내면으로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냥 혼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본인들은 이제 혼자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중독이 되죠. 두려움 때문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그죠? 마약 중독, 음식 중독. 저는 이 음식 중독,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걸 탁 끊어야지 되는데, 착, 뭔가 의식을 각성하면 했다가, 안 하고 탁 놓으면 먹었다가, 막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후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오해, 어쨌든 저는 그 소금물을 뜨거운 물에만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없으면 못 먹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에 뵈니까 선생님이요. 그냥 500리터짜리 그 물 있잖아요. 물에다 소금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실온에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드시는구나. 나는 뜨거운 물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뜨거운 거에만 먹어야 한다. 그리고 따끈한 거가 몸의 온도를 갖다가 또 이렇게 녹여줄 수 있는 어떤 막 세포와 이제 혈관을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실온에 있는 거를 소금을 넣으시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 어제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디 갖다 물을 놓고 왔는데 넣어서 먹으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뭔가 먹고 싶을 때 소금물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먹는 거. 소금물을 먹으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에 혼자 있을 때 어떤 뭔가 불안한 게 올라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얼른 소금물을 각성해야지 소금물을 먹지 각성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각성 안 하면 답이 안 나오죠. 내가 체면이 당해져서 세면 당한 대로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각성하는 게 첫 번째, 내가 왜 이러지? 쟤 왜 저러지는 정말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쟤 이상하네, 쟤 왜 저러지 하는 건 너무 잘해. 근데 쟤가 아니라, 쟤가 이상하다라는 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레이저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쟤가 왜 저러지가, 이게 내가 왜 이러지? 그쵸? 내가 왜 이러지가 나와야 되고, 또 그냥 내 느낌이 어떨까? 내 느낌, 내 감정이 뭐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엄청 의식 상승하는데 각성어를 알아차리고, 그럼 그게 왜? 그건 또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외로움이 이제 심신, 마음과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심신이 외로움 때문에. 그쵸? 볼게요. 그나마 블로그 덕분에 살아있는 느낌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분도 혼자 외로워서 있었던 어떤 그거를 스티브 잡스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어릴 때 엄마가 이혼했다고 했나요? 그런 환경에 있었잖아요. 엄마가 부모님하고 이혼하면서 이제 버려지는 어떤 그런 거, 어릴 때 경험했던 것들이, 어, 성인이 돼도 그대로 그 느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버려졌으면 버려져서 뭐 죽었나요? 풀은 버려지면 생명이 뽑히면 죽잖아요. 뽑히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뽑히는 게 아니라 생명력 안에 있어요. 생명력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죽지도 않아요. 엄마가 뭐 안 보살핀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는 보살피고 근데 그거보다도 근원에 그 생명력이 있는 어떤 그런 생명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사랑으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아직도 안 가니까, 그쵸? 요새는 좀 신께 내맡기자는 어떤 그런 게 더 가요. 그래서 그 생명력, 근원과 이제 닿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혼자 있다. 뭔가 외롭고 심신을 갉아먹는다 할 정도면은 혼자 외로움에 부모님한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려지거나 뭐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뭘 느꼈느냐가 그 30초, 1분, 뭐 얼마 만에 그 찰나가 그냥 평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더 강화가 돼 있어. 엄마가 한 달 집을 나갔어. 하루 집을 나갔어.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루 집을 나가고 한 달 집을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더 상처가 더 깊은 그 느낌이 오랫동안 더 완전 각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린아이한테 한 달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들을 다 찾아서 없애야 돼요. 근데 그래야 내 자체에 에너지가 있죠. 우리는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몸을 써서. 근데 그렇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은 쬐끔밖에 일을 못할 거고. 몸이 강하게 힘이 들어간 사람은 또 아주 뭐 힘든 일도 막 할 것이고. 하지만 그건 이제 몸의 힘이고 몸의 신체적으로. 근데 내 자체에 있는 에너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뭐 하고 뭐 꾹꾹 참고 회피하고 표출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도 되게 그 이해가 되는 폭이 점점 넓어져요. 내 문제를 해결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릴 때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의 영향력, 안 좋은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이 있죠. 그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에너지, 갖고 있는 보이지 않은 에너지가
갖고 있는 힘, 힘이잖아요. 갖고 있는 자체의 힘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자체의 힘이라고 그러면 더 이해가 쉽죠? 내가 갖고 있는 힘, 그렇죠? 힘, 에너지 하면 뭐 에너지가 뭐 이런가 그리고 힘이면 뭔가 나한테 있는 것 같잖아요. 에너지를 힘이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에너지 힘 내가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높게 어디요? 20에서 1000까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점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내가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에너지, 나의 힘이 어떻게 강력하게 이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볼게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 그러니까 블로그 덕분에 뭔가 할 수 있는 덕분에 그 블로그에서 대화를 하고 뭔가 글을 올려놓으면 또 채팅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나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SNS를 통해서 블로그 안에서 했던 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는 글도 다른 사람과 소통했다. 다른 사람과 블로그에서 이제 SNS 보이지 않는 거에서 소통을 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못 하고 있다. 그럼 딱 우리하고 똑같죠. 공부는 하고 있고 내 안에서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 말을 해라. 말을 하십시오. 말하고 만나십시오. 그럼 거기서 뭐요?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냥 안에서는 하는데 만나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초대를 하고 가자라고 또 해야 되고 사람들은 많은 부분 나를 이해해 주었고 그들이 남긴 댓글은 내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덕분에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었다. 블로그 덕분에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었지 근본으로 외로운 게 왜 그런 건지 찾아 들어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쵸? 나는 블로그라는 줄을 붙잡고 간신히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채로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건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는 법을 몰랐다. 이분이 참 잘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식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내 에너지, 의식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에너지. 근데 그 내 에너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에 의해서 또 스톱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내가 가지고 온 보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적금 통장이 있다고요. 우주에. 우주에 내가 가지고 온 적금 통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얼마를 가져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짜리 가져왔지? 내가 100만 원짜리 통장 가져왔나? 그쵸? 1000만 원짜리 통장을 가져왔나? 태어날 때 우주에 나의 보이는 통장이 은행의 통장이 아니라 우주은행의 통장에 가져온 게 있더라는 거죠. 1억을 가져왔나? 10억을 가져왔나? 가져온 통장에. 근데 그걸 갖고 쓰는 거죠. 근데 쬐끔 갖고 왔는데, 근데 이 통장에 이렇게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게 고갈돼서 다 쓰기 전에 고갈돼서 다 쓰기 전에 또 우주 은행에 채워 넣어야 돼요. 에너지를.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돼요. 200 이하에 있으면 부정적이라서 빨리 고갈이 될 것이고, 200 이상이면 계속 채워 넣을 것이고, 내가 내 의식을 내가 스스로 측정을 해보면 알죠. 그래서 옛날에 참 그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의식 수준을 쭉 보고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저 600인데요? 540인데요? 이러세요. 540. 그러니까 나눔을 많이 한다고.
540이라고 그러면, 저 평화로운데요? 마음이 평화로운데요? 그래요. 무기력하지는 않으신지, 그쵸? 예, 그래서 그 자체에 내가 진짜 신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이 나오지, 신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은 되지가 않아요. 언젠가, 내가, 쥐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게 나와요. 그거 나오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이 540이 지금 현재로서의 그 조건 없는 사랑 540은 사실은 마음 안에, 신념 안에 있는 것들이 540까지는 아니죠. 그치만은 뭐 나누는 건 좋은 거예요. 또 보시를 하는 거고 나중에 울심이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꼭 자식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엄마라도 제일 이제 인간사에서 제일 조건 없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자식이 대들었다던가 무슨 내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막 그랬을 때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내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이게 그냥 막 이거는 벌써 욕망 125로 뚝 떨어졌다 이거예요. 내가 한 만큼 넌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25로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냥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은숙님. 네. 좋아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어쨌든 이 시간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체의 힘, 에너지를 높이는 거. 그죠? 높이는 거를 이 생에서 해야 된다. 높이는지 모르는데 선생님을 만났어.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분은 스콧 애덤스는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전에도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는 법을 몰랐다. 포기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법. 포기가 뭐지? 그쵸? 포기하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는 병을 겪다 보면 제대로 치료법이 없죠? 정신과 가서 심리 치료 받아도요, 근본적으로 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근본적으로 자기 본인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방은 치료는 약을 주는 것,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죠? 무감각하게, 무디게 만드는 것, 그게 치료예요. 그래서 이 정신은 보이지 않는 거를 다루는 거는, 그래서 보면 종종 돌팔이 무당이라도 찾고 싶어진다. 그죠? 그때 답답할 때 타로를 보러 가거나 뭐 있죠.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타로를 보고 점쟁이를 하시는 그분들의 에너지도 얼마나 될까? 그들에게 내 의식을 내 의식 어떻게 쌓아놓은 전 업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쵸? 뭐 잘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것도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내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해석을 그렇게 맡겨버리는 거죠. 해석을 또 어떻게 하느냐 엄청 또 다른 부분들인데 나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시도해봤다. 계속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특정 제약사의 목감기용 시럽도 마셔봤지만 효과는 없었다. 침도 마찬가지였다. 미네랄 보충제도 효과가 없었다. 말더듬 치료도 소용없었다. 알렉산더 기법도 통하지 않았다. 철분 보충제 복용도 식단 변경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정상적으로 말을 못하고 산지 1년이 넘었다. 나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었다. 먼저 나는 목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패턴을 밝혀내기 위해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모든 요인들을 기록했다. 식단, 수면, 시간, 운동, 말하기 연습, 심지어 다이어트 콜라를 마신 횟수까지 관련이 있음
불확직한 요인들을 모두 적었다. 어떤 요인이 내 목소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낸다면 그걸 바꾸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패턴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분은 뭘 찾았어요? 모든 요인을 기록했는데 먹는 거, 식단,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말하기 연습 뭐 이런 것까지도 모든 것들 적어서 다이어트 콜라를 마신 시간, 그쵸? 다이어트 콜라 이것까지 모든 거를 했는데 그래도 원인을 그쵸. 하지만 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어떤 패턴도 드러나지 않았다. 어디서 찾았어요? 외부에서 찾은 거죠. 외부에서 찾으니까 당연히 못 찾죠. 쟤한테 찾아봐요. 제가 문제라고요. 제가 이상하거든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전혀 되지 않죠. 그래서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외부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스템은 의학적 맥락에서 경란성 발성 장애라는 단어가 언급된 모든 정보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구글과 동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정보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이잡듯 뒤져 찾아내는 일은 구글 알림 기능을 활용했다. 나는 검색어만 입력하면 됐다. 인터넷에서 나와 비슷한 증상이 언급된 글이 발견되면 내 바지 왼쪽 주머니에 살고 있는 휴대전화로 구글 이메일 알림이 떴다. 일주일마다 몇 건의 알림을 받았지만 별로 쓸만한 내용은 없었다. 보통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대개 치료법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치료법을 찾을 수가 없죠. 위에서. 뇌 이상으로 야기된 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많았으니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뇌도 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뇌도 몸에 있는 거잖아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그 뇌를 뛰어넘어서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학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한 그 뛰어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검색어만 어, 하면 됐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잠깐만요. 제가 어디가 치료법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여기까지 읽었죠. 뇌 이용 이상으로 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많았으나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뇌의 이상 증세는 치유가 힘들다.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회복 불능 치유가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야. 몸에 일어나는 부분들은요. 그죠? 여기까지 읽을게요. 외로움과 우울증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진다. 바닥을 칠 때 튀어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아직 공부를 좀 덜 하고 이런다.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쵸?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찾아야 되겠다. 뭔가 불편한 것들, 밖에서 보이는 제 외저러지에 대한 부분을 내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그래야지 에너지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 과정 도중에 죽을 확률이 50%가 되는 치료법이라 해도 나는 나머지 50%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그 치료법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는 종종 휴대전화로 구글 알림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나마 남아있는 나의 낙관주의가 모두 파괴되기 전에 분명 어딘가에 사는 누군가가 내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낼 거라는 희망을 품는 수밖에 없었다. 야, 우리 선생님 만났으면 끝내줬을 건데, 그쵸? 그 이전의 일이에요. 그쵸? 확률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꾸 한번 마음 먹었는데, 에이, 그건 아니야. 나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거야. 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핑계를 댑니다. 그쵸?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볼게요. 확률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 사실 내 속에서는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었다. 내 생각은 한결같았다. 일단 탈출한 다음에
다른 재수들도 풀어주고 간수를 쏴버린 다음에 감옥을 불태워버리는 거야. 어때요? 분노가 지글지글지글지글해요. 복수까지 있잖아요. 관수를 쏴버리겠다. 또 어디요? 감옥을 불태워버리겠다. 이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이거든요. 숨어있던 게 나오는 거죠. 어디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화는 내 안에 엄마한테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매일 내 차에 오를 때마다 나는 끝없이 되뇌었다. 나, 스콧 애덤스는 다시 제대로 말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야. 겉에서 찾아서 내면에서 있는 거를 만나질 못해도 겉에서 있는 걸 찾아 헤매면서 끝까지 뭐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쵸?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거라 믿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오늘 네, 수업 끝나고요. 네, 오늘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끝나고 호킨스 박사님 영상 1시간 보고 또 후기를 나누는 또 그런 시간이 4시까지 있습니다. 네, 정말 호킨스 박사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높은 장에 함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어디서 안 보여줘요 이거요. 선생님이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생님한테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사람들의 의식이 올라가니까 더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저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 거니까, 여러분들 의식이니까 제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의식입니다. 네. 그리고, 어, 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일 날 1일차들도 좀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명상 있어요? 네, 많이들 참석하셔서 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